기본권의 보호 의무는 항상 적극적인 보호 의무가 쟁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46번 문제처럼 기본권 보호 의무 이렇게 나오더라도 항상 이제 적극적인 보호 의무, 예, 이런 의미가 이제 숨어 있다는 걸 아시고, 일단 이제 기본권의 보호라는 말은 이제 소극적인 보호도 있고 적극적인 보호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소극적 보호,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보호,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소극적인 보호는 이제 자유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하는 방법이고, 적극적인 보호는 이제 자유의 영역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이제 화해시켜주고, 뭐,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이래가지고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거나, 이를 이제 의무를 얘기하는데, 이 소극적 보호 의무는 그 자유보장 이론의 그냥 이면입니다. 자유보장 이론 자체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기본권이 얼마만큼을 보호하느냐, 자유를. 그게 이제 확립되면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는 이제 안함으로써 보여야 될 의무가 내용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유 쟁점이 없어요. 고유 논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로서 보장되는 영역인데 불구하고 국가가 자유 영역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이런 것들이 자유 보장의 예외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논점들이 성립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별개의 고유한 논점이 성립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보호 의무 하더라도 항상 이제 이론적인 어떤 결과들을 묻는다면 이거는 고유한 이론이 있는 적극적 보호 의무를 묻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상정하시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46번 문제는 이제 대표 문제로 책정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기본권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로서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다른 사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문제되고 있다. 뭐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해서 위법한 침해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요건이거든요. 보호 의무의 적용 요건. 그래서 이제 국가 공권력이 직접 제한하고 직접 침해하는 이런 사안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이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이렇게 침해를 할 때, 그때 이제 국가가 개입할 의무를 지금 이제 일원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인에 의한 기본권 가치의 훼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전제돼야 되고요. 또한 위법한 침해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죠? 적법한 침해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권 충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상충, 기본권의 이제 적법한 기본권 행사라고 친다면 기본권의 이제 그 상충이나 충돌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하는 고유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분야를 담당한다는 이제 의미 정도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사인에 의한 기본권 가치의 침해, 요런 것 구조가 성립될 때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의 형식에 관해서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 요런 것들 파악을 해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헌법에 가면 이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이제 이론이지만 이 이론의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하는 게 통설 판례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헌법 제10조에 있어요. 헌법 10조에 가면은 포괄적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판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 제10조에 가면은 포괄적인 기본권 보장 의무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 보장의 의무가 이제 명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성,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포괄성. 포괄적으로 보장된다는 말이, 결국 이제 아주 소극적인 내용으로부터 적극적인 내용으로까지 다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인 보장에서부터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보장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 의무의 근거 조항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포괄적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포괄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 어떠한 제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포괄적인 보호 과제만 주고 있지 구체적인 보호 방법에 관해서는 중립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호 과제만 명시하고 자, 구체적인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예, 제시가 없다. 요게 결국은 보호 방법이 없다. 예, 요게 결국은 이제 보호 방법을 구체적인 보호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다. 예, 국가의 몫이고 이제 법치국가라면 주로 이제 입법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광범한 입법 형성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정됩니다. 포괄적이고 광범한 자 입법 형성의 영역으로 보고요. 광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기준도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아주 광범한 입법 형성권을 이제 인정하고 이런 분야다 보니까 그 입법권 존중의 관점이 너무 이제 투철해요. 그 결과 심사기준이 아예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같은 엄밀한 어떤 4단계 법칙을 갖고 있는 심사기준이 아니라 이런 단계를 갖고 있지 않고 단순한 합리성 정도만 판단하는 과소금지 원칙으로 심사기준이 전환돼 버리죠. 과소금지 원칙이 기준 적용. 예, 요렇게까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10조가 포괄적인 색채를 갖는 바람에 광범한 형성권이 도출되고 그 결과 심사 기준도 다운돼 버린다. 예, 요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그 논리 전개 과정의 중간에 있던 일부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보호 방법, 예, 구체적인 보호 방법이 중립적이라는 거죠. 우리 헌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광범한, 형성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과소금지 적용을 한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맨 마지막 4번에 나오네요. 이걸 먼저 볼까요? 4번. 그 결과, 자,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 보호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명백하게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과잉금지라는 엄격한 단계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과소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는 것만 위헌이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보호 방법 제시가 없어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 결과 과소금지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흘러갔고요. 자, 이제 3번 마지막 이제 이런 케이스 문제인데요. 자,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하면서도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 요거는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관계를 너무 돌보지 않았다 해서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죠, 그죠? 그래서 과소금지 원칙 이런 것들 중요했는데 다른 어떤 오지문들에서 보면 이제 과잉금지 원칙, 뭐 이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틀립니다. 과소금지 원칙이 나와야 돼요. 과소금지. 예. 자, 요거는 이제 이미 본 겁니다. 본 건데, 한번 다시 이제 맥락을 이루니까 확인해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조금 만만해질 수 있는 기본권 보호 의무 파트가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됩니다. 자, 이제 다음 4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